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이제 윈터스쿨에서 수학을 맡아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 이번 윈터스쿨에 어떤 거 진행할 거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되는 거 맞죠? 네. 네, 우선 이번 겨울방학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겨울방학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이번 겨울방학에 저희 윈터 때 공통수학 1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좀 궁금하신 것 같은 게 분명히 아마 공통수학 1을 많이들 예습을 미리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전에 뭐 한 번이나 2번 정도 공통수학을 했는데 겨울방학에 다시 공통수학을 또 해야 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왜 공통수학을 다시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왜 안 되지? 아이고. 자, 아마 학생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한 3개월 정도 같은 내용을 보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쵸? 이제 한 3개월 정도 전에 진도를 나갔던 거를 다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문제를 던져주면 아이들이 공식도 까먹은 것도 많고 개념도 까먹은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겨울방학에 개념 부분을 다시 진도를 꼼꼼하게 나가고 3월부터 시험 준비에 바로 들어가는 게 이상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난이도가 중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난이도 자체가 이제 높아졌는데 중학교 때는 보통 개념 문제 그리고 끽해봤자 단원 간 연결 문제, 응용 문제라고 하죠. 뭐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같이 연계해서 낸다든지 아니면 전에 학년 거 내용을 아주 극소량만 가져와서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개념 문제가 시험 문제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념 문제는 앞에 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나오고 응용 문제도 단원 간 연결 문제가 한두 단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것도 연결돼서 나오고 그 앞에 있는 뭐 1단원부터 쭉쭉쭉쭉 연결돼서 굉장히 많은 단원들이 융합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킬러 문제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문제에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같이 내요. 그러면은 시험 시간이 OMR 체크하는 시간 제외하면 한 45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 하나에 쏟아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져 버리면 시험에서 디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3월에 공통수학을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개념 보고 유형서 문제 풀고 모의고사까지 커버하고 고난도 문제까지 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험 범위도 보실게요. 시험 범위가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가 이렇게 4단원이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똑같이 4단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2단원에 나눠서 나왔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범위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한 단원에 같이 들어가 있고 양만 보더라도 중학교 3학년 1학기 전체 내용이랑 중간고사 범위 내용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범위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랑 똑같이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개념도 해야 되고 유형도 해야 되고 심화 문제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저희는 이번 방학 때 개념을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3월에 바로 시험 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윈터를 구성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일단은 보시면 저의 수업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외워서 풀어요. 풀이 과정을 그냥 암기해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에도 끊어읽기가 존재하거든요. 영어에서만 끊어읽기가 있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도 보면은 이건 쉬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하나하나 보시면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끊고 한 점 P가 나왔네? 그러면 나는 점 P를 구해놔야겠다 라고 한번 끊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또다시 나왔죠. 그럼 얘가 새롭게 나온 점이니까 이거는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Q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Q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를 나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해서 스텝별로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지 하면서 끊어 읽기를 하면서 조금 단계별 풀이를 스스로 익히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저는 흐름을 짚어주는 거를 많이 이제 수업 때 강조를 하고요. 최대한 암기해서 푸는 거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내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스텝은 이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좀 하면 되겠다,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난도 문제까지도 조금씩 이제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마인드맵입니다. 이게 마인드맵이 수학에서 생각보다 생소하게 받아들여지실 텐데, 이거는 지금 제가 아이들 주려고 적은 마인드맵이에요. 아이들한테도 해보라고 많이 시키는데요. 각 단원이 끝나면 이제 아이들은 보통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필수 문제 풀어줬고, 그러니까 필수 문제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유제 문제 똑같이 따라서 풀어요. 필수 문제 풀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풀고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이거 모른다 하고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마인드맵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그 단원의 구조가 보이거든요. 내가 이 단원을 배웠는데 그 단원에서 파생된 개념은 이거고 그래서 얘네 둘이 연결이 되는 개념이어서 이 두 개가 만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거구나 라고 해서 개념끼리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전 단원에서는 저런 거 배웠었는데 다음 단원에서 나온 이거랑 얘도 연결이 되네 하고 이 연결이 보이게 되면요.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뜬금없이 고난도 문제가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쉬운 문제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내고요. 응용 문제는 개념 2개, 3개를 가지고 융합해서 만들어내고, 어려운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유형을 보통 융합시켜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구조를 정리하고 좀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 아이들이 킬러 문제까지 봤을 때 이거는 여기서 파생된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잘 알아낼 수 있고 흐름 파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복습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인드맵은 꼭 한번 단원이 끝나면은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제가 걷어서 다 체크해가지고 피드백해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요 마인드맵은 반드시 이제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꼭 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매일매일 복습 테스트를 볼 거예요. 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 테스트 볼 건데 그 전날 배웠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누적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주차 정도 되면은 1주차 때 배운 내용을 까먹지 않게끔 3주차 되면은 1주차 때부터 했었던 내용을 누적해서 테스트를 매일매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인데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직접 만들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틀린 문제들을 다 체크를 해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쌍둥이 문제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틀렸던 문제만 풀게 되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전범위 문제풀이가 아니라
내가 틀렸던 유형, 틀렸던 문제들만 풀게 될 거고 그거에 해당해서 만약에 또 틀린다 하면은 다시 한번 쌍둥이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 없도록 좀 꼼꼼히 그렇게 오답 노트를 제가 제공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일매일 피드백 문자는 당연히 나갑니다. 부모님들께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은 이런 부분이고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땠고 그날 배웠던 테스트 결과는 또 어땠고 이런 진도나 다음 시간 숙제 같은 것들 전부 다 피드백 문자 매일매일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윈터 때만 진행하는 내용은요. 바로 학습 계획 점검인데요. 이거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가 만든 플래너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플래너 쓰는 방법 그리고 플래너를 제가 직접 피드백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플래너 쓰는 방법 그리고 계획 수립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럼 이거는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해보자 하루하루에 여기까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계획 한번 세워볼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플래너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윈터나 방학 때 학원 다니는 것만 해도 힘드니까 나는 학원 갔다 왔으니까 오늘 할 일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 가면 쉬고 핸드폰하고 놀고 그냥 학원만 계속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만큼은 좀 플래너를 써서 이게 옆에는 5분 단위 시간표라고 해서 5분이 한 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파트고요. 옆에다가는 이제 할 일을 적는 건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책상에 앉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해요. 내가 만약에 영어를 좋아하면 영어 책만 죽어라 하고 아니면은 책상에 앉아서 오늘 뭐 하지? 해가지고 수학책 한번 꺼냈다가 5분, 10분 했다가 다시 집어넣고 과학 한번 했다가 또 집어넣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게끔 우선순위를 적어 놓도록 해요. 그러면은 내가 책상에 앉으면은 1번으로 적혀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고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좀 플래너에 의존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플래너 쓰는 방법부터 좀 하나하나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이제 학원만 다닌다고 끝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무너지지 않게 제가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편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플래너를 써야 되거든요. 쓰면서 계획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잡혀 있으면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좀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자, 그렇고 이제 리뷰 테스트 양식과 오답 노트 양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리뷰 테스트는 이렇게 매일매일 나가게 될 거고 이 리뷰 테스트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꼼꼼하게 나중에 걷어서 리뷰 테스트 시간에 보고 제가 걷어서 아이들 부족한 부분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프린트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오답 노트인데요. 개별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 쌍둥이 문제 나갈 거고 어려워하는 유형은 특히 그 문제들만 좀 모아서 더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에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클리닉이 필요한 학생들은 토요일에 나가게 될 거예요. 토요일에 추가 클리닉 보충 잡아서 아이들 부족한 부분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1월 12일에 개강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번 방학 때 공통수학원을 꼭 좀 다시 제대로 해가지고 3월부터는 어려운 문제들 보면서 내신 대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